FTX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TX가 자산 매각한다라고 해서 이틀 전부터 좀 큰 폭의 하락이 잠깐 나왔었는데, 만약에 FTX가 우리 자산 매각 이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매각을 진행하면은 시장에 조금 포모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매각하겠다라는 공지를 안 하고 그냥 너도 나도 모르게 매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일단은 OTC 시장,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할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과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자산 매각 위한 법원 승인이 이제 오늘 새벽에 최종적으로 획득이 됐습니다. 승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FTX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들을 우리 시장에 던져야 되는데 34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토스, 테더, 리플도 많지만 솔라나가 11억 달러로 가장 많다라고 하고요. 이 법원의 승인이 난 이후에도 토큰 청산이 즉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매주 일정량으로 나눠서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 FTX가 파산 법원의 승인을 얻어서 매주 최대 1억 달러의 암호화폐 자산을 매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장에는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소식이죠. 근데 이미 며칠 전에 FTX발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인지 오늘 새벽에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팔이 만들었던 PYUSD, 저희가 이 이야기도 종종 했었는데 비트페이의 종목으로 추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비트페이에 추가되고요. 자, 그리고 또 규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 겐슬러가 조금 조용해지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또 CFTC 집행국장이 디파이와 관련돼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불법이다 이거죠. 불법 하지 마라. 디파이는 명백한 위협이다. 디파이 문제점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디파이 사건들을 자신들이 다뤘는데, 이런 상품들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중앙화 거래소든 디파이든 덱스든 이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파생 상품을 제공할 때는 무조건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코인베이스 CEO가 이야기를 하죠. CFTC가 디파이 옥죄기 하는 거 막아야 된다. CFTC가 디파이 제재 선례를 만들도록 우리가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라고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야기를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왜냐면 디파이 프로토콜은 금융 서비스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탈중앙화잖아요. 금융 서비스 사업자가 아닌데 왜 상품거래법을 적용하냐 이거예요. 브라이언의 입장은. 그래서 디파이 프로토콜이 지금 CFTC로부터 이런 규제를 받는 어떠한 선례를 만들어 버리면 그 뒤로는 계속 법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선례를 만들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CFTC가 이번에 디파이 관련 사업자들을 기소를 하면서 또 중요한 사업들이 해외로 벗어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쪽 같은 경우는 규제를 생각보다 정말 강하게 하고 있죠.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US 바이낸스를 새로 런칭하고 나서도 계속된 압박이 이어지자 최근에 바이낸스는 직원 3분의 1을 구조정리를 하고 바이낸스의 대표 책임자도 나갔다고 하죠. 망한다고 해야 되나? 문을 닫는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문을 닫게 된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인사들의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바이낸스도 계속해서 직원들이 나가고 대표이사까지 나가는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정말 거래소든 뭐든 사업하기가 쉽지 않은 규제 환경이 이어지고 있구나를 조금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런 와중에 또 유럽에서도 암호화폐 탈세와 관련해서 방지안을 가결을 했는데 2026년 1월 1일부터 법안을 시행한다고 해요. 근데 찬성이 535표, 반대가 57표로 말 그대로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았다라고 하고요.
지금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가 금융 전반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금까지 수백만 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투자자에게 이거는 상처를 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훼손해서 금융 전체에 해를 끼치는 수준이다. 금융은 근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을 해야 되는데 암호화폐 신뢰가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네, 우리 시장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게 진짜 누구일지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는 게,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게 정말 누구 때문인지를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100조 달러가 넘는 자본시장과 비교해봤을 때는 아직까진 작은 시장이지만 우리는 이제 1조 달러죠. 1조 달러. 기존 자본시장의 100분의 1밖에는 안 되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에게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규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금융업에 종사해왔지만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처럼 위법 행위가 만연하고 사람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노력하는 곳은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증권법 적용 대상임에도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증권법과 관련돼서 아직까지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어디까지가 증권일지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 제재를 위해서 별도의 규칙이나 법안을 만드는 것은 자기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전히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금융시장에는 자금세탁방지법이라던가 증권법이라던가 상품거래법이라던가 이러한 관련 법률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암호화폐만을 위한 법안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암호화폐는 기존 금융이랑은 또 다른 프로토콜과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필요 없고 기존 금융권 법대로 우리는 너희를 처벌을 할 거다라고 다시 한번 앞뒤가 꽉 막힌 말이 통하지 않는 또 의견을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가만히 또 있을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이 아니죠. 이번에는 서클의 CEO가 나섰습니다. 자, 제레미 알레어가 지금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왜냐면 본인들이 스테이블 사업자니까. 자,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 성장의 촉매제가 될 거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자, 일단 이 업계가 강력한 규제 체계를 구축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너무 이거를 금융 쪽으로만 편협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쪽으로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니까 자꾸 이 게리 겐슬러나 CFTC 위원장이 나서서 지금 감나라 배나라 우리 시장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서클 CEO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금융만 볼 게 아니라 정책을 만들 때 블록체인이란 산업은 범용 인터넷 인프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하다. 잘 정의된 규제 체계가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입지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우리가 금융 쪽으로만 규제를 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될 어떤 인프라나 정책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밤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크게 코인들의 가격적인 변동성이 없었던 반면 좀 규제 안들이나 또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의 소식들이 많이 전해진 것 같은데요. 26,000달러에서 조금 확실한 가격 방향성이나 움직임이 조금 나와줘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조금 더 신이 나서 투자도 하고 소식들을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확인해 봤던 것처럼 26,000달러에서 우리는 큰 변동성이 없다라는 게 지금 우리 시장을 참 지루한 분위기로 이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